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BDC, 한국은행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지, 어떤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지, CBDC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또 삼성전자와 어떤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페페로 부자된 분들이 많다고 들었고, 또 얼마나 벌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럭팔 세 번째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건데 오늘까지 이렇게 짚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세 번째 영상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른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CBDC 모의 실험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어떤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CBDC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다. 그리고 되게 많이 고도화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은 국제과제로 해가지고 그라운드엑스, 클레이튼 만든 블록체인 업체죠. 카카오 계열사고 어쨌든 그 업체에서 국제과제로서 한국은행하고 같이 수행을 하게 됐고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화폐를 갖다가 디지털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될지 규제를 하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시죠. 2023년 5월 8일 날 따끈따끈하죠. 그렇게 보도자료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는 작년 11월 7일 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업무 협약이 체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연계 실험 결과는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 기술 1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퍼를 깔아놔요. 현재까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 우린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국채 과제로서 세금을 갖다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무책임하다는 건 아니고 좀 보수적이다 정도로 생각하시죠. 사업 개요를 보면은 5개월간의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크러스트라는 회사가 주 사업자로 됐다는데 이건 지금 이전에 그라운드엑스 관련된 회사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카카오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목적을 보면 카카오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이 회사 자체가 목적이. 그래서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회사들이 붙어가지고 수행 업체가 되었다. 사업비 12억 받아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나 이거 좀 스터디 해볼래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다음 문단이거든요. 발적으로 이거 할 사람 손들어 했는데 누가 손들었냐 보시죠. 14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수협, 기업, 카카오, K뱅크 및 금융결제원. 지금 요 14개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 나는 여기에 계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은행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CBDC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노드를 갖다가 구성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일단 보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 통신 지연이 발생해서 성능이 저하됐다고 하는데 우리 TPS라고 부르거든요. 블록체인상 얼마나 빠르게 처리가 되느냐. 아마 클레이튼에서 그때 말했을 때 한 4,000 가까이 되는 게 거의 맥시멈이었는데 결과값은 2,000에 가깝다. 그 정도 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저하되는 거, 과부하 걸렸을 때는 한 10% 수준으로 좀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초당 한 2,000건 가까이를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중앙집중식 IT 시스템 대비해서 분산 원장 시스템의 운영 보훈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됐으나 그러나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 방식 등 관리적 어려움이 상존한다. 뭐 그렇게 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계 실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거다. 안 할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 5개월 그리고 이제 참여 기간도 되게 까다롭진 않은데 최소 필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컴퓨터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서버로서 쓸 수 있는지를 제시했고요. 뭔가 기관의 인프라 안에 있는 분산 원장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보완화된 VPN으로서 다른 참가기관 인프라와 한국은행 인프라가 블록체인 상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분산 원장을 나눠 갖는 거죠, 쉽게 말해서.
데이터는 자체는 암호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는 어떤 걸 했냐면 CBDC 관련된 기본 기능 중에서 64개의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앙은행 시스템 연계해가지고 CBDC의 발행, 환수 물음표가 좀 띄어질 겁니다. 일단 환수, 기관용 지갑 생성 등등, 그리고 뭐 수납, 지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되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참여 기관이 한국은행과 12개 참여 기관이 총 노드를 15개를 만들었고요. 그 16개 이제 합의에 따라서 이제 분산 원장이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블록체인상. 자, 그거 시나리오 목록이 뭐냐? 초당 입력 건수가 증가한다. 이제 사용자가 막 늘어난다. 그리고 이용자 수가 확대된다. 대결 크기가 축소된다. 그리고 블록 구성의 비중이 조정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구성 목적을 갖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실험은 이제 5회 반복하면서 CBDC 모의 시스템을 이용자 5천만 명이 등록한 상태에서 30분 동안에 입력한 임의의 거래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거고요. 주관할 노드는 참가한 노드들 중에서 블록 구성을 주관할 노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 건수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엄청나게 몰릴 때는 응답 대기 시간이 한 5배 정도 늦었는데 그건 또 이제 완만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CPU의 성능에 따라서 결과값이 크게 차이 난다고 하는 걸로 봐서 노드를 사용하게 될 PC는 굉장히 고사양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지연값이 좀 덜 하다는 거죠. 동시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정도가 되면은 입력 거래의 18% 정도가 즉시 처리를 못했다. 그래서 사실 이게 1000만 건이 동시에 일어난 그럴 확률도 좀 낮죠. 그런 실험을 해봤다는 것. 그리고 이 블록 생성 주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블록 구성을 갖다가 1초로 설정을 했을 때 합의하고 대기하는 시간하고 블록을 구성하는 시간에 대한 게 0.5초로밖에 쪼개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블록 생성 주기를 2초로 5배로 늘리니까 블록 구성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니까 오히려 평균 응답 대기 시간이 감소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결과값을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긍정적인 실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기존의 중앙 집중식 IT 시스템보다 운영 복원력이 우수하다. 요거는 노드가 분산 원장으로 나눠서 뿌려지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리커버리가 빠르다는. 하지만 의사소통 담당자라 하면은 노드 운영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는데, 이거는 정확한 규정을 두고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봤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IT 시스템보다는 블록체인이 훨씬 낫다 라는 결론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다? 결국 이걸 쓰게 될 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죠. 법 집행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용자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지갑에 있는 전자지갑에 CBDC를 압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블록체인이 꼬르 비트코인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사상적인 이념 처음에 생겨난 게 이제 사이버펑크 정신인 거죠. 그런 운동에서 이제 기인한 거고, 그게 이제 빅브라더나 이런 걸 없애고 탈중앙화 하자는 거에 대해서 되게 외친 거고, 조금 맞진 않죠.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탈중앙화랑은 맞지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중앙화된 거, 센트럴라이즈드가 된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벌금을 맞았다든지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CBDC를 압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탈중앙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의 그 사이버펑크 정신을 주요시하는 분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싫어할 수 있는 부분. 일단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죠. 이거는 뭐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이념적인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세금을 걷거나 뿌리거나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도 있으면서도 너무 칼자루를 정부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물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원장에 기재되는 요 개인의 거래 정보는 권한이 있는 기관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밀성을 보장한다. 이게 뭐냐면은 영지식 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지식 증명을 사용한다는 건데,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가지고 CBDC의 익명성을 강화한다. 이게 보낸 사람은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반대로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받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근데 감사인이라는 존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 이외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치면 요 사람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거랑 또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또한 빅브라더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의 편리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들게 합니다. 뭐가 맞겠냐는 거는 사실은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과반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그런 조금 뺐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돈을 이제 CBDC를 뺏어와야 된단 말이죠. 뺏어온다 치면은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 암호 자산의 강제 집행을 둘러싸고 법원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이터 자체를 데이터라고 보는 거죠. 이 자산 자체를.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를 압류하는데 현행법상 이게 조금 불충분하다. 법상으로 이걸 압류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걸 할 거면 뺏어올 수 있도록 하든지 뭐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면 법 제정 정비가 필요하다. 법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좀 꺼림칙하다는 거. 감시체제가 심하게 되면은 알려지는 걸 또 좋아하지 않잖아요. 내 지갑 까발리거나 이런 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반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CBDC,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주도하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생태계, CBDC 생태계가 얼마나 발전적으로 또 자세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지금 제가 대충 넘기고 있지만 하고 머리를 끄덕끄덕 할 정도가 될 거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 삼성전자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게 뭐냐면 무려 한국은행 부총재 나왔고요, 삼성전자 MX 사업부 개발실장 부사장이 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는 거냐면 근거리 무선 통신 같은 걸로 써가지고 보안을 일단 뛰어나게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오프라인인 상황에서도 CBDC를 주고받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레이어의 개념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재난시나 뭐 이럴 때도 보안을 우선시하면서도 거래를 오프라인에서 쓰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 됐을 때 부정산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삼성전자도 또 CBDC 사업에 발을 깊게 담그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의 얘기를 보면 중앙은행 최초로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최초로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술력이 CBDC 쪽이 절대 느리지 않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법이나 아까 전에 그런 빅브라더 같은 사이버펑크 그 운동 이념에 반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진보돼 있다라는 거. 오프라인 CBDC 기술 분야를 한국이 계속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는 점. 뭐 저도 되게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CBDC가 결국에는 빨리 다른 나라보다 빨리 적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CBDC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마지막 뉴스 페페 이어서 보시죠. 이 개구리거든요. 혹시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005년도부터 이 캐릭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법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 뭐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 쓸 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캐릭터 많이 봤을 거예요. 개구리 캐릭터.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있는 개구리 캐릭터들. 이게 실제 코인으로 만들어진 거죠. 페페라는 코인으로. 그래서 이 부자들은 어떻게 벌었냐,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제가 증권 토큰 전문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반 코인들도 사실 제가 많이 해본 게 있어서 좀 조언을 드리고자 말씀드렸고, 이 조언은 어떻게 벌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입니다.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할 수 없다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줍지 않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다 뜯어 말리고 싶어서 요 주제를 넣어봤습니다. 돈 날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페페 가격을 보면 뭐 굉장히 거의 제로에 가까운 데서부터 상승이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뭐 어떤 코인인지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페페 코인을 만든 지갑 주소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고요. 이 사람이 만들었고, 대마초 소비와 관련된 숫자 420을 참고해가지고 이만큼, 엄청나죠? 이거 아마 점일 건데 420조일 건데 맞을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콤마로 돼 있는데
420조 개 토큰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처음 생긴 게 아까 2005년이라고 그랬죠. 2005년에 뭐 예술가 요 분이 페페라는 캐릭터를 처음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요 개구리가 이제 계속 퍼져나가서 이 엄청난 거대한 개구리가 돼버린 거죠. 간략하게 재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터 보시고요. 요게 4월 18일 안타깝지만 제가 그때 지인이 중국에서 와서 목포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쯤이네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사람이니까 있겠죠. 가격이 0이 몇 개인지 보이시죠? 현재는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5월 5일날 0이 여기 5개, 7개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7,700% 이상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샀던 사람이 1이더로 1000이더 만들었고요. 두 번째 산 사람이 2.3이더로 672더. 세 번째 산 사람은 0.125이더로 560이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끝이냐?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분은 요 세 번째인데 조금 이따 보시고요. 어찌됐든 이런 걸 갖다가 살 때 뭐 요런 로봇 같은 게 있어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에도 그런 것처럼 코인에도 먼저 상당량의 토큰을 싸게 먼저 사버려가지고 이걸 가격 인상을 하는 것도 조금 조작을 하듯이 올리는 집단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익을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한데 잘 잡아내지도 못하고 실제로 로봇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죠 어차피. 그래서 막 그냥 러그풀이라고 그러죠. 먹고 나르는 게 많다. 아까 뭐 이런 밈 코인들 보면 못해도 제 장담하건대 95%는 다 러그풀입니다. 다 먹고 나르는 애들이에요. 전부 다 사기꾼인 거예요. 헛다리 잡다가 걸려서 괜찮은 애가 잡을 수 있는 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번째 구매자 요 분이 0.125이더로 562더를 바꾸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제가 수많은 지갑들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요분 걸 한번 봤습니다. 원화로 하는 거고요. 지금 60억 정도 남았죠. 이분 지갑이 얼마 전에 올랐을 때는 200몇십억 정도가 있었어요. 아까 그 정도로 사서 엄청나죠. 근데 그 행태들을 보면 그 사람은 뭐 운 좋게 샀다 칩시다. 페페를 아직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다른 코인들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엄청나게 많거든. 이 보이죠? 왜 많냐? 보이죠? 내가 러그풀을 만들었어. 내가 사기꾼이야.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키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리시브 보이죠? 이건 트레이드가 아니고 리시브거든요. 그냥 준 거예요, 얘한테. 왜 줬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 지갑을 봤는데 이 코인 가지고 있네? 완전 잡코인인데 이 사람 갖고 있네? 나도 사볼까? 요런 심리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처음에 시바라는 코인이 있었고 뭐 아키타라는 코인도 있었거든요. 걔네들도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아무 이유 없이 비탈릭 부테린한테 50%를 줬나 그랬을 거예요. 자기 전체 토큰에. 지금은 엄청나게 큰 코인이 됐죠, 시바가.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마케팅의 일환인 거죠. 인플루언서한테 그냥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다 받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런 애들이 주는 거야. 코인 해놓고 뭐 올라가면 먹고 나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얘 자체도 어떻게 하냐. 얘도 코인을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560개 벌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봤을 때 한 뭐 100억 중에서 칩시다. 그냥 약 100억 개에서 2억 정도를 갖다가 코인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더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런 코인들을 받기도 하지만 자기가 사기도 해요. 자기는 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덱스툴이든 어디든 뭐 볼 거는 많으니까 그런 데서 보고 이 코인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또 조금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개인만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또 합니다. 마구잡이로 뿌리는 건 아니고요. 수도 없이 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 100개를 뿌린다 그러면 뭐 0.3개, 0.5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생겼으면 이런 코인들을 쫙 사는 거예요. 괜찮다 싶은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또 그 중에 한 개가 터지면 또 이렇게 돈을 얻게 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털리는 겁니다. 다 러그풀이고 이 사람들도 얻게 되는 수가 500 몇십 개, 뭐 600개, 700개 이더를 빼도 뭐 60억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이더 100개 날아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뿌리는 거예요. 기억나면 찾아가는 거고 조금 오르면 좀 빼는 거고 또 괜찮겠다 싶으면 더 넣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줍잖게 들어가면 안 된다. 다 털린다. 이렇게 주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 주목받은 주소들이 있거든요. 얘는 지금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ENS라는 걸로 이더리움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바꾼 사람이고요.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주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을 조작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뭐 단에 뭐 분석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렵다. 재미로 보고 굳이 너무 하고 싶으면 한 투자할 자산의 1% 미만 추천합니다. 안 하던지 더 추천하고요. 안 하는 걸. 하게 된다면 진짜 없어도 되는 거. 그리고 애지간하면 하지 마시라. 여기서 벌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도 그분들 나한테 물어봤던 분들도 전부 다 할 수 없다. 왜 없느냐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투자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운 좋게 뭐 살 수도 있는 건데 본인한테 그런 운이 있으면은 로또도 걸렸겠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됐던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트럭팔 마지막 3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